네, 그러면 1인 미디어 기획과 비즈니스의 첫 시간, 이제 수업 계획서도 우리가 살펴보셨고요. 워밍업 차원에서, 음, 국문으로 된 그 유튜브 관련 논문 하나 하고요. 영문으로 된 유튜브 관련 논문 하나를 함께 살펴보면서 1인 미디어 기획과 관련된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될 뭐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어떤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논문들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국문부터 한번 워밍업이니까 처음부터 이제 영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실지 몰라서 네, 국문 논문 가지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인 미디어 또는 뭐 어떤 유튜브 동영상 또는 뭐 어떤 그런 1인 미디어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논문을 준비를 하신다. 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국문 논문입니다. 근거 이론을 통한 국내 Z세대, G세대의 모바일 동영상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라는 그 연구가 있는데요. 뭐 유튜브를 중심으로 했다. 뭐 이런 논문을 한번 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약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Z세대, Z세대와 그들의 모바일 동영상 이용 행태를 질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모바일 동영상 이용에 대한 개인적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용 유형이나 퍼소나를 제안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논문을 제작한 것을 논문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모바일 동영상 시청 유형으로는 유튜브 선호형, 마니아적 채널 선호형, 혼합 채널 선호형, SNS 선호형을 제시했고 각 유형에 따라 네 가지의 퍼소나를 제작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이제 요약을 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퍼소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유형을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Z세대를 이제 키워드로 놓고 그 접근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Z세대의 특징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모바일 네이티브다. 디지털 기반이죠. 사실 요즘 학생들 보면은 그 뭐 워드라든지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저장 버튼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플로피 디스크의 모양인데 그 플로피 디스크를 만나본 적이 없는 디지털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의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10대에서 20대까지, 20대 초반까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Z세대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Z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제 소통과 참여, 공유를 선호한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에서도 뭐 다양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가치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특징을 이제 특성화를 시켜놨습니다. Z세대에 대해서 특성화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제 Z세대의 동영상 이용 행태는 이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1인 미디어나 웹 콘텐츠 시청을 선호하고 타 세대와 다른 동영상 니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서론에서 일단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논문을 통해서 1인 미디어나 뭐 이런 유튜브의 어떤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어떤 기존의 분석을 참고를 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 지식으로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가 이 논문의 원본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그 연구 접근 방법은 질적 이론이라고 하죠. 그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인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근거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어떤 뭐랄까요 조작적으로 정의 내려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근거 이론이 항상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연구 영역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 결과가 설명력을 지닌 이론 생성이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 과정이 연구 상황에 내재적이어서 근거 이론 방법으로 설명하기 좋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 미디어 쪽에서의 연구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근거 이론을 사용을 해서 접근한 그런 연구 아티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 근거 이론은 FGI,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층 인터뷰와 같은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표적 집단을 몇 명 정도 모집을 했나요? 남성 11명과 여성 14명으로 총 25명의 참여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근거 이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과학 쪽에서 뭔가 그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 설문을 실시를 할 때 보통 30명 이상 뭐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그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거 이론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25명 정도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적은 편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명 가지고 사실은 이 근거 이론을 위해서 심층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25명을 선정을 했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차 인터뷰하고 2차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졌네요. 그래서 중학생 7명, 고등학생 한 고등학생이 한 10명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5명 이런 식으로 표적 집단을 구성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서 이제 심층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2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뷰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씩 소요가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분석은 근거 이론의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연구 방법은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1인 미디어의 기획을 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참고 자료가 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결과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그 유튜브의 일평균 이용 시간을 확인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구 참여자들의 주 이용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SNS, 메신저, 유튜브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평균 이용 시간은 최소 30분부터 최대 5시간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식의 이용 행태가 나타났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연구 참여자별 특성은 테이블 3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25개로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이용 애플리케이션 3가지하고 유튜브의 일평균 시청 시간이 되겠네요.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딩을 했죠. 코딩을 하고 이제 코딩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상위 범주를 스마트폰의 일상화, 하위 범주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필수화로 나눠놓고 개념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화 시켰죠. 개념화 시키고 범주화를 시킨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은 시청 유형이 이제 크게는 네 가지로 분석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유형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 선호형, 그 다음에 이제 마니아적 채널 선호형, 그 다음에 혼합 채널 선호형, 그 다음에 SNS 선호형,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핵심 범주로 핵심 유형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유형별 어떤 맥락적 조건, 맞춤화 욕구, 그다음에 중심 현상, 그다음에 중재적 조건,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결과, 그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사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NS 선호형이 유튜브 일평균 이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유튜브 선호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퍼소나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튜브 선호형 퍼소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유튜브 선호형 퍼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다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유튜브만 봐도 재미있고 시간이 잘 가요가 되겠네요. 그래서 만든 퍼소나는 성별은 남자, 생년은 2001년생,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렇게 스마트폰 주 이용 애플리케이션은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내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모바일 동영상이란 취미 겸 시간 때우기를 위한 것. 모바일 동영상의 시청 목표는 관심 분야의 동영상 즐기기. 뭐 이런 식의 시청 유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퍼소나는 마니아적 채널 선호형 퍼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니아적 채널 선호형 퍼소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브이라이브 같은 것들을 보내요. 그래서 모바일 동영상 시청 목표가 관심 분야의 동영상 즐기기, 관심 분야의 동영상 놓치지 않기, 뭐 이런 관심 분야의 동영상 빨리 보기,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즐기기, 뭐 이런 식으로 퍼소나를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생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이렇게 이제 퍼소나를 정의를 내렸네요. 우리가 이제 뭐 케이팝이라든지 뭔가 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그런 팬클럽이나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퍼소나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브이라이브 같은 앱을 주로 많이 선호하고, 우리 뭐 BTS 같이 이제 BTS가 올리는 그런 어떤 메일의 그런 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층이 지금 이 마니아적 채널 선호형 퍼소나에 해당되는 유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 채널 선호형 퍼소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이것저것 올라오니까 그 중에서 동영상도 보는 거고 유튜브에서 보는 게 있으니까 유튜브도 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죠. 관심 분야의 동영상 즐기고 최근 이슈 따라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해당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유튜브의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소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채널을 좀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분야 동영상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메인 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로그인 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알아서 큐레이션해서 알아서 필터링해서 메인 페이지에다가 올려주죠. 그러면은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이런 거구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채널 자동차 리뷰 채널에 막 영상들이 막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뭐 군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채널의 동영상들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메인 페이지에 있다면 이미 그 메인 페이지의 그 주인은 그런 동영상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런 동영상도 좋아할 거야라고 네, 인공지능 유튜브의 AI에서 추정해서 여러분들께 제안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혼합 채널 선호형 퍼소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NS 선호형 퍼소나로도 나눠놨네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를 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유튜브의 일평균 이용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퍼소나를 제작을 했다. 자, 그러면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됐던 Z세대의 모바일 동영상 이용 행태에 대해서 질적으로 접근을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근거 이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질적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Z세대가 모바일 동영상 시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시청 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Z세대의 모바일 동영상 시청은 인거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에 의한 일상생활의 제약에 대처함과 동시에 개인의 성향에 맞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모바일 동영상 및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적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Z세대는 학업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맞춤화가 가능한 모바일 동영상 및 유튜브를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해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Z세대 모바일 동영상 시청에 대한 4가지 유형 퍼소나를 도출했다. 이게 사실은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 연구라는 이제 그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게 국내 연구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논문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다. 연구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여러 견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논문을 보시고 다양한 뭐 의견을 개진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이게 이제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글쓰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구 조사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구성에 대한 좀 뭐랄까요? 접근이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까 그 우리가 이 논문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연구 참여자 구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25명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질적 연구이고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비율 정도라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커멘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성비 같은 부분들까지도 좀 우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연구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모바일 동영상 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참고 삼아 살펴보시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인 미디어 기획을 할 때 뭐 참고 정도로 삼아서 진심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